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한 세대 세계문화와 기독교 5월 26일 수업입니다. 오늘은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마음먹기에 달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뭐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에 보면 원효대사가 이제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셨다. 뭐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모르고 마셨을 때, 밤에 아주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 물을 마셨을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달고 시원한 물이었는데, 아침에 깨어서 보니 그렇지 않더라. 막 구토가 나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물이고 동일한 성분이고 밤새 변한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에 대한 반응이 신체적인 반응이 전혀 달랐던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어른들이 자주 쓰시는 말 중에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있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진다, 비롯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성공하신 분들,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성과를 내신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뭐 마음을 뭐 긍정적으로 먹고 마음을 새로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그야말로 심리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요. 에밀 쿠에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분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프랑스의 약사라고 하는데 우연히 아는 사람이 진통제가 필요한데 나는 처방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처방전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에게 좀 진통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진통제를 줄 수는 없으니, 음, 환자에게는 말하지 않고 포도당 같은, 그냥 비타민, 어린이들이 먹는 비타민 같은 거예요. 그 포도당을 처방을 했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효과가 좋았다면서 약이 너무 잘 들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아, 이 약이 나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실제적으로 신체에 어떤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글자 내용들을 보시면, 네,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감기 환자들을 모아놓고, 음, 한 그룹에는 약을 주었어요. 한 그룹에는 약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약은 효과가 없는, 뭐 앞에서 말한 포도당과 같은 그런 약이었겠죠. 음, 신체에 별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냥 모양만 알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알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이 처방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빨리 감기가 낫더라. 그리고 그 알약의 효과를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빨리 낫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음, 이것이 신체적으로 실제로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연구 실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라틴어 플라시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네, 플라시보는 나는 기쁠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 암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좋아질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회복될 거야 라는 그 어떤 기대감이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통이 사라진다던가, 뭐 소화가 잘 된다던가, 잠이 잘 온다던가 등등등의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진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거는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커피 선전을 할 때 사진을 캡처한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우리나라에 이제 뭐 아주 오래전 이긴 하지만요. 2000년도 초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음, 그래서 그 커피를 이제 판촉을 하면서 실험을 하는 거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종이컵에 커피를 담고 하나는 2,000원입니다. 하나는 4,000원입니다. 눈을 감고 커피의 맛을 느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두 대부분
네. 4,000원짜리 커피가 더 향이 좋은 것 같고요. 더 맛이 부드러운 것 같고요. 제 입맛은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맥도날드 커피였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이제 고가로 팔리던 다른 커피에 비해서 맥도날드가 싸지만 좋은 커피를 공급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반대로 비싼 커피는 더 좋을 것이야, 더 고급일 것이야, 더 맛있을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먹으니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어떤 플라시보 효과에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효과가 없는 약이라고 해도 그 약을 먹고 낫는 거예요. 나의 질병하고 상관없는 약을 먹고도 나아요. 그래서 요즘도 매일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치료약을 개발한다, 뭐 코로나의 백신을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약을 새로 개발할 때 이 플라시보 효과를 감안해서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대부분 플라시보 효과가 한 20% 정도, 예, 많은 경우 20%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개발해서 실험을 했을 때 그 약을 먹고 좋아지는 사람이 20%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약은 별로 효과 있는 약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20%보다 월등히 좋은 효과를 보아야 아,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플라시보를 뛰어넘는 효과를 보여야 아, 이것이 새로운 약물로 인정될 수 있구나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새로운 약물을 만드는 네, 회사들에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생각,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신체적인,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고대 그리스나 뭐 이렇게 예전부터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람의 몸과 정신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보면 뭐 철인, 그러니까 뭐 철학을 담당하는 브레인에 해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고 군인 같은 사람은 그 아래의 계급이고 그다음에 뭐 노동자의 계급은 더 낮은 계급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몸과 정신이 따로 분리된 그리고 몸과 정신이 굉장히 격차가 있는 상하의 어떤 그런 고급스럽고 저급스러운 네, 귀하고 덜 귀한 그런 것들이 취급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몸과 어떤 정신, 영혼, 아니요, 몸과 어떤 생각들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와 아주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노시보는 나는 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반대로 아까는 나는 좋아질 거, 이 약을 먹고 나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았던 거고요. 이번에는 나는 이것을 먹고 낫지 못해 아파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아파지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50년대 선박, 예, 리스본에 선박 도착한 선박 이야기가 있는데, 네, 노시보 효과의 어떤 사례들을 찾아봤더니 이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1950년대에 리스본으로 가던 배가 있었대요. 뭐 와인을 신고 가던 배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배가 리스본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물건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냉동 창고에 어떤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이 너무나 의아한 것은 이것은 이 사람이 발견된 장소는 분명히 냉동 창고가 맞았지만 냉동되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의 기온이 뭐 17도, 18도 뭐 이 정도? 요즘의 날씨 같은 거죠. 충분히 사람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씨였고 온도였고 그리고 그 안에는 식량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갇힌 순간 아, 나는 냉동 창고에 갇혀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어떤 메모를 보면 나는 죽어가고 있다.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 몸이 얼어붙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보았던 플라시보와는 반대로 아,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어떻게 잘못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사람을 실제로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약물에 대한 실험도 있어요. 2010년에 이탈리아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음. 유당불내증 환자로 알려진 사람들, 유당불내증을 치료한다. 유당불내증이 뭐냐면요. 우유 마시면 배탈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약은, 이 알약,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알약은 우유 성분, 유당 성분이 들어있는 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드시고 반응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약은 실제로는 유당약이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포도당 알약이었어요. 그냥 몸에 흡수되는 에너지를 주는 그런 포도당 알약이었어요. 그런데 유당불내증 환자가
들 중에 44%가 배가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에게 내 몸에는 유당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이제 배탈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가 아픕니다."라고 보통으로 쓰였고요. 더 재밌는 건 유당불내증이 없는 실제로 검사를 해 봤더니 유당불내증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 중에서도 26%가 "나는 배가 아픕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당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나의 몸에는 심지어 유당불내증이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당으로 믿어지는 어떤 알약을 먹고 나서 "나는 배가 아픕니다."라고 호소했다는 거죠. 이런 노시보 효과는요. 사람만 아니고 동물들도 이런 반응을 보인대요. 음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생쥐를 놓고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생쥐가 어떤 상자에 들어가면 그 상자에 들어갈 때마다 진통제를 준 거예요. 그 진통제를 주고 그다음에 생쥐를 아프게 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아프게 했을 때 이 생쥐가 어때요? 덜 아프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했대요. 몇 번 이 상자에 들어가면 진통제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래서 생쥐가 '아 덜 아프구나. 이 상자에 들어갔다 오면 덜 아프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 후에 그다음에 이 생쥐가 다음에 또 그 상자에 들어갔을 때 생리식염수를 줬대요. 여러분 알죠? 그냥 소금물. 그걸 주었대요. 그리고 다시 생쥐를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생쥐의 통증 호르몬을 측정해 봤더니 평소보다 더 통증 호르몬의 분비가 낮아졌대요. 이건 뭐예요? '아 나는 이 상자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나는 이 주사를 맞았으니까 덜 아프겠구나.'라고 생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동물들에게서도 이렇게 생각과 신체 반응이 연결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깐요. 어떤 약사분이 이런 글을 쓰신 걸 봤어요. 우리가 약을 사면요. 약 상자에 부작용이 막 써 있잖아요. 이 약을 먹으면 뭐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뭐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막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써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대요. 예를 들어서 한 2% 정도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을 환자에게 주면서 투약을 복용 지도를 하면서 여기 이 약은 한 부작용이 2% 정도 있어요."라고 설명할 때와 이거는 약간 부작용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한 98% 정도는 부작용이 없어요."라고 설명할 때 실제로 후자의 경우 부작용이 없는 케이스를 말한 경우에 더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비율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들으면 '아 이게 부작용이 아닐까? 나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시작되고 그것이 결국 또 신체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로 밝혀졌고 반대로 이 약은 대부분 "아 좋아요. 약이 잘 들어요."라고 했을 때는 부작용이 없이 잘 듣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아주 크게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이런 효과도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네. 피그말리온 효과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이미지의 여성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것을 피그말리온이라 부르고 그것을 뭐 매일 뭐 가다듬고 만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피그말리온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육학에서는 로젠탈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나의 믿음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보니까 너는 소질이 있구나."라는 말이 실제로 선생님의 그런 말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선순환 작용을 일으켜서 좋은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모가 나에게 칭찬을 해 준다거나 뭐 동료가 나에게 칭찬을 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너는 정말 이걸 잘해. 내가 보니까 너는 소질이 있어."라는 이런 말이 실제로 나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네. 옆에 있는 그림은 혈액형 그림이에요. 그죠?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소심한 A형, 제멋대로인 B형, O형은 뭐 쿨하다 뭐 이러고요. AB형은 잘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데피니션을 하는 혈액형 성격설이 있습니다. 혈액형 성격설을 에 근거하는 어떤 그런
효과 중에 그 위에 써 있는 것대로 반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엄이 누구냐면요. 19세기에 아주 커다란 고계단을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그 영화 개봉했어요. 위대한 쇼맨이라는 아주 음, 음악 영화, 꽤 유명한 음악 영화 개봉을 했거든요. 그 영화에 나오는, 배경으로 나오는 그 서커스단의 단장, 고계단의 단장이 바로 반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은 뭐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기형을 가지신 분들을 이제 뭐 구경거리로 삼아서 돈벌이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했던 것 중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굉장히 잘 맞췄대요. 그러니까 그 관객이 막 오면, 내가 봤을 때 너는 성격이 이런 것 같고, 너는 저런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맞아. 나의 성격은 정말 그래.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게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잘 말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모호하게 말하는 거죠. 너는 생각이 많고, 너는 뭐, 주관이 뚜렷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아주 포괄적으로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특성들을 말하면 사람들이, 맞아, 맞아. 나도 정말 그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정말 혈액형 성격설, 뭐 소심하다, 뭐 세심하다, 뭐 어떻다, 극성맞다, 뭐 제멋대로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는 혈액형 성격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자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타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험을 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1950년대에 미국의 밀이라는 분이 있었고 포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심리학자래요. 근데 이분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검사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시험지를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의 성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라는 결과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지를 주고 여러분 이 결과지를 보시고 여러분의 성격과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평가를 해주세요. 너무 잘 맞았다? 5점. 아주 맞지 않는다? 0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고 평가를 한 거죠. 이 결과지는 나의 성격을 잘 보았다. 이 결과지는 나의 성격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평균 4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다가 5점이니까 4점이면 아주 높은 점수죠. 상당히 잘 맞았다. 매우 잘 들어맞는다라는 점수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나누어진 심리 상담 결과지는 모두 동일한 것이었다는 거죠. 동일한 종이를 주고 한 집단에게 여러분의 당신의 성격과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정말 그래요. 내 성격이 맞아요. 이래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뭐랄까 보편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착하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혹은 뭐 나는 뭐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뭐 등등등의 아주 보편적인 특성들을 자기의 특성이라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그런 거죠. 뭐 나는 A형이니까 난 좀 소심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이해해줘. 라고 해서 점점 좀 소심한 행동을 한다던가. 나는 O형이라서 나는 쿨하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결과를 자기를 맞추어서 점점 더 그런 행동을 강화하게 되는 어떤 근거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실제적인 결과들, 사람의 어떤 느낌, 감정, 심리적인 어떤 자기 암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생각이라는 건 뭐냐? 세계관 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생각은 사물과 현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네, 똑같은 장면을 보고요. 똑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지난번 강의에서 보셨던 그림 기억나세요? 음, 난로에 물주전자가 끓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난로가 온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물 주전자에 끓는 점이 올라갔어. 그래서 물이 끓고 있는 거야. 이것은 열 에너지지. 대류 액체 열의 순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누가 차를 마시려고 물을 끓여 놓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배가 고픈 사람이 봤을 땐 라면을 먹고 싶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
그리고 세계관, 그다음에 자기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계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을 정해주는 거죠. 마치 현미경과 돋보기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현미경과 망원경을 사용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앞으로 어디에 갈지, 내가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이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데려갈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동일한 수업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은 전혀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시겠죠. 모든 수업이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좀 가져셨으면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든가 친구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더 넓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다음에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심리적인 그런 반응과 신체적인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지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일부의 학자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굉장히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활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작업 방식, 일의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소비의 패턴도 달라질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그럴 때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가 움직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 생활 동안에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쵸? 뭐 토익 시험도 보셔야 되고, 공모전도 나가셔야 되고, 뭐 인턴도 하셔야 되고, 남학생들은 군대도 가야 하고, 굉장히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뭐 과제나 뭐 이런 것들도 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중요한데, 좀 멀리 보시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 잠깐이라도 뭐 신문 기사에 나오는 어떤 뭐 석학들의 인터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챙겨서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좀 요즘 뭐 신문을 지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요즘 뭐 인터뷰 같은 거는 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글들 쓰시는 분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팔로우 하시면서 좋은 글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캐치하시고 사회적인 이슈들도 캐치하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다시 돌아오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어떤 나침반 같은 그런 지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가득하면 네, 앞에서 본 것처럼 노시보 효과에서 본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하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줄이고 반대로 긍정적인 것들을 좀 늘려보자라는 것이 이번 강의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의 가장 첫 번째는 두려움, 네, 과 불안입니다. 네, 두려움과 불안 좀 비슷한데요. 두려움, 공포라고 느껴지는 것은 보통 대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눈앞에 뭐 커다란 개가 있어요. 그러면 두렵죠. 음, 무서워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어디를 가는데 뭐 내가 운전을 하는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불안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뭐 공황 장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특정한 대상이 없는 거죠. 그냥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고 갑자기 내가 고립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그래서 보통 두려움은 어떤 짧은 시간, 대상이 있는 거니까요. 구체적인 대상성이 있으니까, 뭐,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내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지금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있고 대부분 외부적인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불안은 반대로 긴 시간이 지속되는 사람 내면의 어떤
계속 존재하는 죽음, 가장 대표적인 불안의 요인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가장 뭐랄까요? 힘든 존재, 불가능한 존재죠.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거고요. 확률적으로 나는 좀 늦고 저 사람은 좀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나는 언제 어느 때까지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불안에 시달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폴 틸레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인간의 평안한, 안정적인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는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신과의 관계 맺기를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식이나 어떤 뭐랄까 나의 존재가 무의미이라든가 그다음에 죽음으로써 나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네, 이런 불안들을 지적하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신에게 기대어서 살 때 신과 합의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의 불안이 해소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안에 상주하고 있는 어떤 불청객 같은 그런 거죠. 여러분 뭉크의 그림 아시죠? 절규하고 있는 그림, 다리 위에서 절규하고 있는 뭉크의 그림 아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불안을 다룬 그림, 표현한 그림이 아닐까라는 건데요. 인간은 뭐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알지 못하는 불안이라는 요소들이 두리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이렇게 네,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종교의 힘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해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것은 조선일보에서 제가 캡처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불안 장애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우리나라 불안 장애 환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2006년에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요. 2006년에 비해서 2011년에 한 1.8% 정도 불안장애 환자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도 네, 0.5%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가 막 지속돼서 빨라지고 급속해지고 사회 변화가 뭐랄까 폭넓어질수록 불안 장애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내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전의 삶이라는 우리 현대 이전의 삶은 뭐 집성촌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고 아버지가 했던 직업을 아들이 물려받고 엄마가 했던 일을 딸이 하고 이런 어떤 그다지 큰 변화가 예측되지 않는 시대보다 지금은 굉장히 더 많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사회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질병에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예, 평생 동안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의 비율이 한 8.7%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건 2011년 자료니까요.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불안이라는 것은 또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어떤 질병, 어떤 증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옆에는 이제 코로나 블루 또 일컬어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활동들이 많이 제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실 테고 어른들도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 바깥 출입이 굉장히 제한되시고 또 어떤 모임이라든가 뭐 그런 활동이라든가 뭐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제약되면서 굉장히 불안증이 사회적으로 그래서 뭐 소화장애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뭐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뭐 상담을 받으라라는 어떤 그런 정부 기관의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이렇게 불안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질병이라는 불안 요소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시면 분노죠. 나의 어떤 요구사항이 제지당할 때,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짓밟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강하게 지속될 때 바로 분노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끔 동생 생기면 퇴행해요. 그죠? 잘 지내던 아이가 여동생이 생기고 남동생이 생기면 막 갑자기 오줌 싸고 어리광을 부릴 때가 있어요. 막 떼쓰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분노에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해소되지 못하면 네, 성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염려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마음이 막 분주한 거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어떤 큰, 아까 봤던 두려움이랄까, 불안이랄까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리고 뭔가 좀 커다란 그런 존재의 문제라는 것, 이 아니라 그냥 아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지 좀 보다 좀 세세하고 좀 일상적인 것들 예,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근심과 걱정이 염려하는 것이 또 실제로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화병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말인데 세계적인 어떤 용어가 돼버린 화병. 이런 것도 이제 염려와 어떤 분노가 쌓여서 신체적인 질병이 되었다라는 또 그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아요. 아, 저게 맞나? 저게 사실인가? 이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이지 않고 계속 출렁출렁출렁하는 바다처럼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근심을 하면 몸이 상해요. 그죠? 이것들은 뭐 우리가 너무 뭐 소설이라든가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보아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좀 줄여서 우리의 신체 상태를 업시켜 줄 필요가 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우울입니다. 네. 조사에 의하면 한 8% 정도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우울감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음. 친구 만나러도 못 가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그냥 단지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정말 의지가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 지속되면 뭐 자살 충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약물 중독이나 뭐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것들에도 탐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감을 빨리빨리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좀 나의 상태가 조금 나의 힘으로는 핸들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상담을 받아본다던가 뭐 약을 먹는다던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네, 이것은 한 2, 3년 전 자료인 것 같은데요. 세대별 우울증 환자를 집계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울증의 어떤 기질을 보이는 사람, 우울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병원에 간 사람들, 의료기관에, 의료보험공단에 집계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그리고 혹은 가족들에 이끌려서, 음, 의료적인 어떤 조치를 받은 사람들만 비교를 한 건데요. 가장 가파르게 모든 연령대에 거쳐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예, 많이 높은 비율로 갑자기 증가한 사람들은 20대입니다. 예, 앞에서도 봤지만 20대가 굉장히 많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잖아요. 대학 입시라는 어떤 성인이 된다는, 뭐, 대학을 가든 가지 않든 이 어떤 성인이 되는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뭐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군대를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연애와 결혼과 취업에 대한 어떤 그런 네, 고민들이 있는 시기죠. 굉장히 많은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압축적으로 벌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 누구랑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네, 우울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혹시 내가 좀 우울하다 이런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네, 우울을 털어버릴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식들을 개발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야외 활동을 하시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울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이것들을 털어버리실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네, 어떻게 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를 보시면 네, 그러니까 앞에서 플라시보 효과로 대표되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노시보 효과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네, 일단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지 말아보자라는 거죠. 네, 한 10여 년 전에 MBC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네, 말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험 그룹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그룹을 둘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그러니까 두 그룹에게 모두 문장 만들기 실험을 했어요. 몇
단어 카드 뭐 이렇게 뭐 엄마, 오늘, 뭐 하늘, 뭐 이런 단어들, 뭐 만난다, 헤어진다, 뭐 등등등의 단어들이 써 있는 낱말 카드를 주고요. 문장을 완성해 보는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룹에는 주로 이런 단어들, 아침, 밝다, 시작한다, 봄, 꿈, 에너지, 청춘, 뭐 이런 것들, 설레임,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많이 쓰여 있는 단어 카드를 준 거고요. B 그룹에게는 이와 반대로 저녁, 어둡다, 끝이다, 뭐 노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지팡이, 뭐 돋보기, 뜨개질, 뭐 안락의자,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가득 써 있는 낱말 카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이 각각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험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 A 그룹과 B 그룹을 이 실험 장소에서부터 출입문까지 같이 걸어 나가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아까 들어왔던 시간은 당연히 들어왔던 시간은 A그룹과 B그룹이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어, 이 단어 낱말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A그룹은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B그룹은 그 행동이 아까보다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 단어 몇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만으로 내 걸음걸이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아, 망했다. 우리 망했단 말 너무 많이 써요. 그쵸? 아, 망했어. 뭐, 이번 생은 틀렸어.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쓰는데요. 이런 식의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행동을 제약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의 행동을, 나의 활동 어떤 의 결과들을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야 망했어 때려치워 이번 생은 틀렸어 뭐 이제 끝이야 이런 식의 단어로 말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 해보자, 해보지 말자, 반대로 하자, 다시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괜찮아.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쓰면 훨씬 달라진다라는 것들이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학자의 이름은 까먹었는데, 네,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사람들의 걱정들을 조사했대요. 걱정들을 조사했더니, 네, 보시면 40%는 우리가 한 100가지의 걱정을 한다고 치면 그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리고 그 중에 30%는 또 보세요. 이미 벌어진 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이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12%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 비평 같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내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내 편을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다지, 때로는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의 평가가 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정말 실제로 보세요. 가장 작은 부분, 네. 12시에서 11시 사이에 있는 이 정말 실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들은 8%, 약 10%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10가지의 걱정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정말 해야 되는 실제로 가치 있는 걱정이고요. 나머지들은 그다지 쓸모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잘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걱정들, 필요한 미래의 대비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 지나간 것, 막연한 불안 이런 것들은 좀 날려버리시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네,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팁에서 이런 속담이 있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쵸? 진짜 그래요, 여러분.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하루 종일 걱정만 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걱정을 해도 걱정은 없어지지 않고요. 달라질 건 없어요. 차라리 어떻게 할까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옆에 보시면 포스트잇 메모지 모양 그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심리학 박사이신 하지연 박사님이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독서 모임을 해야 되나, 음, 이 사람은 연락이 없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고민들이 있어요. 이거를 메모지에 쓰래요. 메모지에 하나씩.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과제물, 뭐 친구와의 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들, 뭐 건강에 대한 어떤 다짐들,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다. 써서요. 이거를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급한 일, 덜 급한 일, 아주 천천히 해도 되는 일,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일, 그다음에 뭐 필요한 일, 필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나누면요. 걱정이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빨리빨리 해결하면 걱정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학점을 따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취미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불안한 것들이 있죠. 뭐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뭐 학점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뭐 건강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뭐 관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다음 오늘 해야 되는 것,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 뭐 일주일에 한 달, 혹은 1년, 2년을 두고 해야 되는 일들 다 적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훨씬 머리가 가벼워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낙이군 푸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매일매일 행복하진 않아요. 대부분은 뭐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이런 날들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쯤의 좋은 일은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았다든가. 네, 요즘 여러분 길 가시면 이 아파트 화단에 이렇게 피어 있는 그 조그만 그 나무들이 꽃이 피었어요.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 이런 것들은 오늘의 행복이 될 수 있지 않아요? 뭐 배가 고파서 핫도그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던가 친구가 좋은 음악을 추천해 주었다던가 그죠? 뭐 연인과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던가 아니면 책에서 좋은 말을 읽었다던가 등등등.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100점 만점으로 행복하진 않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아, 괜찮았다, 좋았다,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몇 가지 이렇게 있어요. 군데군데. 띄엄띄엄. 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일기라는 것들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있는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극대화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좋은 마음을 극대화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자는 건데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긴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되니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음, 뭐 통학 시간에 뭐 책을 한 권 읽을 수 있어서 좋다. 아니면 아주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았다. 뭐 이런 것도 아주 네, 괜찮은 면이 되겠죠. 괜찮은 행복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좋은 쪽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겁니다. 아이고 글씨가 깨졌어요. 에드와르도 가장 못된 아이라는 책이 있대요. 서천석 박사님이 아동 상담을 주로 하시는 서천석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추천해준 책 중에 에드와르도 가장 못된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이런 말썽장이들 있잖아요. 보만 하면 말썽 부리는 거죠. 에드와르도라는 이제 아이예요. 이 책에서는. 이 아이는 뭐 동생을 놀리고 뭐 엄마 말을 안 듣고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뭐 물건들을 깨트리고 뭐 그러죠. 그래서 어른들이 막 에드와르도 너는 정말 나쁜 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화분을 걷어찼는데 우연히 정말 아주 우연히 화분이 땅에 떨어지면서 꽃이 이렇게 심어졌어요. 그치? 근데 그때 그 옆을 지나던 어떤 어른이 야 너는 참 꽃을 잘 심는구나 라고 했대요. 그래서 에드와르도가 신이 나서 꽃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날은 에드와르도가 친구를 이렇게 확 밀었는데 마침 정말 마침 천장에서 등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친구가 살아난 거죠. 친구를 구한 멋진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에드와르도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동화책의 결론인데 사실 이런 책은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 어른들이 보아야 할 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에게 꾸중받고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어떤 에드와르도가 어른들의 칭찬과 관심 아까 봤던 그거 생각나시죠? 그거 뭐죠? 피그말리오. 네. 그것처럼, 음, 그것처럼, 이렇게 좋은 기대와 좋은 마음이 이 아이를 굉장히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남들이 나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나에게 해줍시다,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아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요. 내가 나를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해요. 이렇게 팔짱 끼는 거죠. 팔짱을 끼는 건데 이 팔짱을 끼는 대신에 나를 토닥토닥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이걸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진짜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토닥토닥 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수고했어. 잘했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일도 잘해보자. 이렇게. 에드와르도가 어른들의 칭찬이 에드와르도를 키웠듯이 나의 칭찬이 나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몇 년 전에 무한도전에서 가요제 했는데 이적 씨와 유재석 씨가 음,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음, 이 노래 가사를 잘 아시겠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뭐 그렇잖아요. 앞에 저 1절의 가사는 나는 20살 적에 너무 막연했고 미래가 불투명했고 오늘은 뭘 하면 좋을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을 했다. 그런데 2절로 가면 나는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던 대로 다 지금 살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이제 유재석 씨가 자기의 젊은 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뒤돌아보니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라는 거잖아요. 20살 때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막막하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인정은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불안하고 막막했던 그 시절 정말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그 시절을 하루하루 잘 쌓아왔더니 오늘은 어제 내가 꿈꾸었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노래잖아요. 음.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 놀면 뭐하니에서 불렀나 봐요. 얼마 전에 저는 놀면 뭐하니를 안 봐가지고. 네, 어쨌든 네. 이 유재석 씨가 불렀던 이 노래 뭐 노래를 썩 잘하시진 않지만 이 노래의 가사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살았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뿌옇고 앞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어떨까? 내가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갔더니, 네, 조금씩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앞으로를 향한 어떤 그런 그림들을 조금씩 조금씩 그려보시고,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 걱정과 염려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날려버리시고요. 우울도 날려버리시고, 아주 20대다운 패기 있는 어떤 그런 생활을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네,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네, 숙제는 제가 과제물란에 다시 한번 공지하겠지만 음, 우리 그런 거 해봅시다. 내가 정리해야 할 부정적인 습관들 그런 거 있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 가지씩 써서 없애버립시다. 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긍정적인 말 한마디, 네, 그거 두 가지,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여러분, 그, 거기 써주세요. 그, 이메일, 한글 파일이나 MS 워드 파일 아니고요. 그냥 왜 저한테 숙제 제출하실 때 거기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쓰는 그런 칸 있잖아요. 거기에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 한 가지, 나에게 해주고 싶은 긍정적인 생각 한 가지 이렇게 해서 1번, 2번 정하셔서 음, 네, 올려주시면 네, 그걸로 이번 주 수업 출석 체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음, 건강 조심합시다. 코로나가 소리 없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또 우리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죠? 네, 손 잘 씻고, 네, 친구들 만나서도 네, 거리 유지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챙겨서 쓰셔서, 네, 음, 젊은 여러분들 다니시는 곳에서 자꾸 이렇게 코로나가 전염된다고 해서 좀 걱정이 많아요.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 좀 엄격하잖아요.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렇게 좀 밀폐된 장소 가실 때는 더 특별히 조심하셔서 네, 나의 건강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 건강도 지키는 네,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아마 계속 만남을 가져야 할 것 같죠, 여러분. 교실에서 여러분들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 네, 그래도 여러분들 하루하루 수업 진행하시거나 뭐 과제 뭐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과제 문제 준비되셨다거나 등등등 어떤 것이라도 네, 필요하실 때마다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고 조치해 드릴 거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하셔도 좋고 동지 리더분들에게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